언, 행. 사. 말로써 떠나는 역사여행. 네, 안녕하세요. 이번은 언행사 5회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온천천 이야기를 했었죠. 금정산 얘기도 하고, 그죠. 저 금정산 막걸리 얘기하면서 네. 온천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온천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금정산 올라가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직동으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네. 사직동도 그 산에서 이제 금정산으로 올라갈 수 아, 있다고. 맞아요. 그 금정산에서 사직동 뒤에 보면 쇠미산이라고, 이 사직동 사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그 유명한 산이에요. 사직동에서 주민들한테는 왜냐면 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어차피 등교를 하니까 알아요. 그래서 학교 뒷산이군요. 네, 학교 바로 뒤에 있는 뒷산이에요. 그래서 쇠미산에서 올라가면은 금정산으로 또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산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게 또 부산은 산으로 끝나는 만큼 정말 산이 많다는 게. 산의 도시. 네, 그래서 금정산에서 또 사직동으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인데, 또 사직동도 재미있는 동네죠,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사직동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네, 먼저 사직동의 사직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네. 이제 왜 사극에서 툭하면 신하들이 종묘와 사직을 바로잡으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그 사직동의 사직과 이 사직이 같은 건데, 제 뜻을 보자면 이제 한자를 보면 사자가 토지신 사자고, 네. 직자가 곡식신 네. 직자예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자 이제 이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에는 동래 사직단이라고 해서 현재 이제 3호선 사직역 쪽에 이제 동래 사직단이 세워져 있죠. 네. 안 그래도 뭐 원래는 사직단 터만 남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복원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이라 해서 저기 초읍곡에 넘어가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근이 사직단이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 구전이 되면서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의 사직단은 그 사직역 근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1740년에 저술된 동래 부지에 보면 이제 이미 1640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직단이 쌓아졌고, 1709년도에 이제 숙종 35년에 동래 부사 건의신이 이제 현재 사직단이 있는 곳으로 이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직단은 터로만 이제 남게 되어 있다가, 이제 방금 준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복원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현재 사직단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옛날에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그런 국가들에 되는 어떤 토지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토지와 곡식을 지키는 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어떤 왕조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들었는데요. 조선에만 사직단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가 뿌리 깊게 있었던 이제 그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나라 때부터 이제 사직이라는 제사가 시작돼서 이제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이제 그 제사가 전해지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고려시대 때도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고려 성종 때는 원구단, 태묘 등을 사직과 함께 설치를 해서 이제 사직에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있고, 또 이제 충혜왕까지 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때는 이제 개국과 동시에 이제 현재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사직단을 설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 의례로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서울 사직단 자리에 신사가 설치되기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공원으로 쓰이다가 2021년도부터 복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는 예전에 사직동에 살았어서 그 우리 뭐 주소 찾기나 뭐 아니면 아파트 뭐 찾기 이렇게 도로명 찾기 보면 사직동을 딱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직동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죠. 몇 개가 뜨는데 뭐 서울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광주에도 보면은 사직동이라는 데 있고, 그리고 또 충북 청주에도 보면 또 사직동이라고 있고, 우리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또 유명한 그 천안에도 또 사직동이라고 되어 있고, 또 강원도 삼척에도 사직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대부분의 사직동들이 이제 이 한자를 같이 쓰는데, 삼척에 있는 사직동은 이제 역사사자에 고들 직자를 써서 이제 아마 이 사직이랑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 다 다를 수도 있구나. 네네. 저는 그냥 다 같은 사직동이구나 이랬는데 아니네요.
하여튼 이제 우리 사직동에는 부산 사직동에는 이제 사실 엄청 유명하고 중요한 곳이 있잖아요. 부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은 딱 사직 엄청 야구장.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사직 야구장. 사직하면 사직 야구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처음부터 사직 야구장을 본구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롯데 자이언츠가 처음 창단했을 때는 1982년 그 전두환 정권 때고요. 네네. 그래서 사직 운동장이 완공된 게 198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원래 대전공원이라고 하는 그 한국 최초의 운동장이 그 1918년 5월에 그때 일본 그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으로 그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종 뭐 야구 대회가 열렸었고 그런 게 이제 1971년에 저희 구덕에 야구장이 건립되고 82년도에 그쵸, 구덕 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아, 맞아요. 지금 여기 구덕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그 구덕 체육공원인데, 네. 네, 앞에 엄청 역사가 길군요. 저는 딱 구덕 운동장부터 썼던 걸로만 기억을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구덕 체육공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사직구장이 건립이 되면서 2017년도에 구덕 운동장이 철거가 되었고 현재 그 자리에 구덕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덕 운동장이 야구장이었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야구는 사직에서 하는데 왜 구덕 운동장이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2군이 이제 훈련하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직 이전에 이제 롯데의 홈구장이었던 거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또 이제 또 부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지나칠 수가 없는데, 야구 혹시 다들 좋아하시는지? 저는 정말 좋아하죠. 야구 아직 잘 보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또 친척분이 예전에 사직에 살았고 또 지금은 또 제가 학창 시절을 사직에서 보냈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제가 나왔던 사직고등학교에서 이제 또 창체 시간이나 그런 자유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실 이게 자율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맞아요. 강제로 강제로 시키잖아요. 시키는 거지. 이 시간대 저희는 이 야자를 빼고 학교에서 단체로 사직구장에 간 적이 있어요. 야자의 야자가 그 밤야자죠. 밤야자인데 야구 야자가 됐죠. 야구 야자가 됐어. 역시 고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가서 10반이 다 같이 한 학년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보다 선생님들이 더 신나셔가지고 맞아요. 아우 대단하셨죠.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처음에 야구 롯데를 이제 좋아할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이제 그 아는 이모가 야구를 진짜 엄청나게 보셨거든요. 네.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아마 창설될 때부터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그 이모가 이제 저한테 부산이면 롯데 아이가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선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이대호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대호를 접하면서 이제 이 롯데 자이언츠에 서서히 스며들게 됐죠. 저는 응원가가 기억나요. 맞아요. 가르시아 응원가. 맞아요. 알아요. 가르시아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또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야구는 1905년 미국 선교사 필립 질레트라는 분이 YMCA 그 한국 기독교 청년회 야구단을 창설한 것을 우리나라 야구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부산 야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제 1932년에 발간된 이제 조선 야구사에서 일본인 팀 최초의 원정으로서 부산의 초청을 받아 1914년 10월 달에 이제 부산 공립상업전수학교 교정에서 부산군 팀과 대전에 7대4로 이겼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를 보면 한국 야구는 이제 미국에서 도입이 되었지만 이제 부산의 야구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18년 6월에는 이제 다이쇼 공원 야구장 현재 이제 서구청 자리에서 이제 일본인 팀들이 참여하는 부산 야구 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1923년에는 이제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죠. 지금 부산 상고, 현재 개성고 이제 야구부 또 1926년에는 동래 고보
이제 현 동래고 또 야구부가 이제 차례대로 창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실업 야구팀이 창단되기도 했는데 남선전기, 뭐 조선운수, 조선방직 등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이제 야구팀을 만들어서 이제 해방 직후와 한국 전쟁 중에서도 이제 실업 야구 대회가 열리기도 했죠. 이런 거 보면 조선방직이나 이런 기업들이 만들었던 거 보면 뭐 지금 뭐 삼성, 롯데 만들듯이 맞아요. 뭐 약간 똑같은 것 비슷한데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야구단도 유명하지 않나요? 네. 네, 대학 야구도 열풍이 진짜 대단했다고 음. 했는데 네. 1948년도에 동아대에서 처음으로 대학 야구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16차례나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동아대 외에도 80년대는 경성대에서, 그리고 90년대에는 동의대에서 대학 야구부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동의과학대 그리고 부산 과기대에서도 야구부를 창단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실 야구하면 프로야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교야구나 대학야구 또 실업야구가 이렇게 있는지 잘 몰랐네요. 근데 저도 이제 왜 옛날에 보면 우리 82년도 뭐 프로야구 출범했다 했을 때 보면 구단 이름이 막 MBC 청룡 뭐 해가지고 막 있었잖아요. 보면 뭐 산미도 있었고 네네네. 다 프로야구 구단들이었죠. 보면은 저는 국어 그 작품에서도 만났었는데 예전에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야구가 좀 가까이에 있었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야구 하면은 또 우리 선수들도 빼놓을 수 없고 네, 맞아요. 보면은 근데 롯데 자이언츠를 일단 짚고 넘어가면은 롯데 자이언츠도 80년대 열렸잖아요. 오래됐죠. 그쵸. 보면은 지금까지도 엄청 있고 네. 프로야구 출범하는 데가 82년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뭐 한창 고교 대학 실업야구 계속 붐 일으키고 있었고 프로야구 창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병영쌤 그 서울의 MBC 청룡이나 또 다른 구단들 좀 설명해 주자면? 네, 그때 이제 MBC 청룡 말고도 네. 대구와 경북 같은 데 삼성 라이온즈, 우리 지금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삼성 네. 라이온즈도 있고, 또 호남, 광주, 해태 타이거즈, 혜태. 그리고 대전, 충청의 오비베어스 다 있고, 또 인천 경기 지역에 있었던 그 산미 네. 그 네. 슈퍼스타즈도 있었고, 또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 이렇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MBC 청룡, 뭐 해태 타이거즈 다 이제 진짜 응답하라 1988에서 네, 거의 맞아요. 들어봤던 야구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이 이름 바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롯데자이언츠나 삼성 라이온즈 같은 팀들은 진짜 정말 오래된 야구팀이죠. 맞죠. 그리고 이 해태 타이거즈 하다 보니까 약간 이름이 낯설어요. 낯이 있는데 낯설다 생각이 들어서 기아 보니까 타이거즈, 그죠? 네. 기아인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참 그 중에서도 우리 롯데랑 삼성 오래됐구나라는 게 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 야구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구단들도 여러 개 있지만은 또 아무래도 이 야구라는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입문하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서 직접 뛰는 또 선수들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롯데 자이언츠에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뭐 다른 구단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부산에 살고 또 롯데가 친근하니까 롯데를 얘기하는데 혹시 가장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하잖아요. 3월 그죠. 돼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윤동희 선수 정말 좋아하고요. 음, 또 이제 202안타 레이스 선수. 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반즈 선수. 사실 아. 반즈 선수는 그 애기 캠벨이 너무 귀여워서 이제 그리고 반즈 선수 당연히 잘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준현 쌤은 혹시 선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반지를 실제로 그 선수분을 사직에서 봤었어요. 오. 그때 고등학생 때. 네. 근데 반즈 그 선수분의 아마 따님일 건데 보니까 그 아기가 아마 걸을 때였던 것 같긴 한데 아빠가 이렇게 안고 반즈가 아. 안고 이렇게 가던 거를 봤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아무래도 역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최동원 선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최고의 선수죠. 혹시 그럼 병용쌤은 좋아하는 선수 있을까요? 제가 사직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네네. 작년 6월에 딱 한 번 갔는데 네. 그때 저는 그 선수들이 전부 한국인인 줄만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레이에스 선수가 네네. SSG랑 붙었는데 항상 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날 하필 딱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레이에스 선수가 이렇게 그 수훈 이렇게 선수라고 이렇게 막 받았던, 그래서 그때 뭐 응원가도 많이 듣고 하나도 모르는데도 정말 재밌게 했었던 그 그런- 분위기가 너무 예, 재밌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죠. 롯데 또 특히 야구구장 하면은 뭐 선수도 좋고 이렇게 네. 하지만은 우리 보면 왜 팬들 정말 그 야구 응원가를 네, 열심히 네, 부르는 맞아요. 몇 구단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잘하죠. 그죠. 음. 진짜. 제가 알기로는 PD님도 이제 롯데 오랜 팬이라 들었는데 혹시 PD님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마무리 맡고 있는 김원중 선수. 김원중 역시 선수. 김원중 팀에 선수. 대한 일단 너무 모범적인 선수고 네. 음. 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어. 김원중 선수는 사실 정말 리즈 시절을 봤거든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근데 봤는데. 이제 머리를 기니까 아 그래 자기 취향이니까 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번 또 머리 자르셨다고.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래서 아 그때 그 리즈 때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마무리 투수죠. 정말 진짜. 좋죠. 네 마무리 투수죠. 아 김원중 선수 항상 보면 9회 말 딱 보면은 딱 올라와 있는데 등판되어 있는데 참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저는 그 있으면. 김원중 선수 그 탭 댄스 댄스요? 그 던지기 전에 이제 음. 하는 루틴 중에 탭 댄스가 있거든요. 어. 그게 정말 뭔가 웃기면서도 멋있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또 우리 롯데 자이언츠 하면 제가 아까 또 존경하는 분이자 네. 또 가장 유명한 선수였던 그 최동원 선수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롯데 자이언츠에 보면 영구 결번이 두 명이 네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11번의 최동원 선수 그리고 10번에 또 이대호 이대호 선수인데 선수. 네. 이대호 선수는 이제 아직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대호 선수는 현역으로 지금 뛰어도 충분히 뛸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조선의 4번 타자였던 음. 조선의 4번 타자였던 이대호 선수보다 사실 뭐 업적도 그렇고 최동원 선수도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그렇게 치면은 또 롯데 자이언츠가 처음 우승한 연도가 1984년도예요. 그 84년도에 우승을 이끌었던 또 주역들 중에 한 분인데 그 한국 시리즈 하면 혼자 4승을 또 이제 따냈어요. 네, 한국 시리즈 들었어요. 84년도 당시에. 진짜 너무 멋있어. 아 정말 영화로도 많이 제작된 네. 분이고 그죠? 롯데 자이언츠 어떻게 보면 상징 아닐까 싶기도 한 게 왜냐하면 사직 야구장 지금 가면은 딱 그 정문 오른쪽에 보면 최동원 선수 그 동상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가지고 저도 이제 학생 때여서 기억이 나는데 왜 보면 또 최동원 선수 이야기하면 선동열 선수를 또 빼놓을 수 나와야 없고 되고. 하지만 라이벌 구도로도 유명하지만 또 그렇게 치면은 실제로는 선동열 선수는 또 후배이고 어쨌든 가장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가장 근거리에서 그 가장 유명했던 분이자 참 마인드도 대단했던 분 아닐까 싶은데 왜 무쇠팔 최동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보면은 정말 많이 혹사 당했고 보면은 하지만 그 혹사를 당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봤을 때고 또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는 어쨌든 끝까지 이제 책임졌던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참 그 책임감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본인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또 야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보면은 사실 그 실업 대학 팀일 때가 전성기였고 이 프로야구 창단 이후는 이제 또 전성기보다는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갔을 텐데 그 80년에 일본에서 열린 그 세계 야구 선수권에서 최고 구속 145km를 그 당시에 기록하면서 일본 언론에서 쾌도난마의 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관심도 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또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공을. 그렇기 때문에 어깨도 많이 상하고 이랬는데 영화도 영화고 그때 보면은 뭐 KBS에서 스페셜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분 이때 돌아가시 전후로 해가지고 무쇠팔 최동원 인생을 던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1980년대 어쨌든 한국 프로야구의 그 태동기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뭐 선동열 선수나 김시진 선수나 박철순 선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분이 최동원 선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대호 선수와 함께 또 롯데 자이언츠 하면 2명 꼽아봐라 이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대호 최동원을 이렇게 꼽으면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각자 취향을 제외하고서는. 네. 그래서 이제 KBO 영구 결번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분은 되게 대단했던 분이고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들어보면 참 대단한 선수인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게 참 그죠. 아쉬운. 네. 네. 2011년에 이제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11년 당시 7월에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 지금 후배 선수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직동의 역사를 훑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그리고 지금 만나볼 수 없지만 네, 롯데자이언츠의 영원한 별인 또 최동원 선수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사직동만 얘기하기도 참 벅찰 것 같은데 자이언츠 얘기까지 하면서 참 그 긴 얘기를 이렇게 짧지만 아쉽지만 네,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직동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회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약간 스포를 해드리자면 스포가 아니죠. 약간 일방적인 결정일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직동이 나왔다 보니까 저는 사직동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직동을 지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직동 하면 또 그 뒤에 추억고개를 넘어가면 또 수원지가 있어요. 성지국 네. 수원지가 굉장히 크고 이런데 살짝 그쪽으로 저희가 건너가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성지국 수원지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디로 저희가 향하게 될지 네. 다음 6회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로 섰다라는 역사 여행 언 행 사였습니다.